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3명의 사람들만 보면 된다는 말이 있죠. 저 또한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면 그 진동에 맞는 사람들로 주변이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아슬레이어의 책 조화로운 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이며 옮긴 이는 홍석윤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금방 유대감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당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심지어 아찔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 아닌가요?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최고의 관계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이죠.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씨앗이 이제 꽃으로 만개한 존재들인 겁니다. 좋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그들은 우리를 반영하죠.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진동이 맞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공감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맞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진동수가 낮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수가 낮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상형을 찾는 경향이 있죠.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여보세요.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겁니다. 조화로운 분은 당신의 진동을 높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일이죠.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우하는 것보다 더 좋게 당신을 대우할 수 없고 대우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이 자신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잘 대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절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이 외면보다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죠. 당신은 당신에게 가치와 힘을 가져다 주는 일에 몰두하며 당신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요?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의 사용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테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당신의 여동생이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당신의 남편이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져 그 옆에만 가도 당신의 에너지가 쭉쭉 떨어진다면 그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측이 모두 강하게 회복해낸 결과 어려운 관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목도하였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보기 전에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개인과의 관계로 시작되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소개해드리죠. TV도,
음악도, 잡지도, 책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애완동물도, 술도, 음식도, 대화도, 방해도 없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물론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제가 이 방법을 말하자 제 친구 댄은 이렇게 말하였죠. 미쳐버리고 말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나 보군. 그는 늘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가 눈을 내리깔며 혼잣말로 뭐라고 투덜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봐, 미안하지만 자네가 자신을 좋은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네 곁에 머물기를 바랄 수 있겠나? 당신은 자신을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나요? 혼자 있는 공간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가? 내 주변에는 항상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내 이상적인 파트너십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사랑, 일, 그리고 삶에서 모두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가? 그들도 그런 것 같은가? 나의 성생활은 만족스러운가? 나의 파트너도 만족해 하는가? 나는 뒤끝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애정관계를 돌이켜보면 나는 혹시 늘 비슷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랑을 끌어당기기 위해 내가 변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나는 기꺼이 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을 탐구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더 쏟아야 할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더 높은 차원에서 스스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효과를 낳죠.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해서 당신이 불협화음을 느끼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 보세요. 예를 들어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내면의 깊은 생각, 감정, 가치관을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나는 정말 정직한가? 이 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것은 아닌가? 잡다한 일과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떠할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줄까? 아니면 고통스러울까? 내가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높은 자아를 찾은 게 언제였던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성취한 걸 축하한 게 언제였던가? 내가 현재의 내 모습에 불과한 존재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외부 소음과 바쁜 일에서 벗어나 보세요.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창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애이며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심원하고 더 잘 연결되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인식하려면 그 관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 개선을 당신의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사업적 관계 등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